와이프의 출장 강의를 따라갔다. 지방으로 가야 했기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다. 비효율적이야. 기차로 한참을 가서 내리실 문은 열차 진행 방향 왼쪽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 배덥다. 당일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호텔을 잡았고, 덕분에 교통비, 숙소비, 식값을 생각하면 와이프의 강의료는 남는 게 별로 없다. 졸라 비효율적이야. 영감 수업. 우리는 오늘도 효율을 따집니다. 일은 마땅히 최소한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취미는 있어 보임과 동시에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은 철두철미한 계획 아래 미리 예약을 해둬야만 안심이 되고, 정해놓은 맛집은 꼭 가야 되고요.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만약 일체의 망설임 없이 예스라는 답이 나왔다면 이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만 평생 효율을 따져가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도 삶이 썩 만족스럽지 않다면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줄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비효율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더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는 거니까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 철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책 우신예찬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취는 어리석음의 대가다. 효율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효율적인 것들의 집합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책을 고르고 후기가 좋은 강의를 서칭하고, 확실히 잘생겼어. 또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적당한 장소를 물색합니다. 그 결과 마침내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요, 그렇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에 다다랐지만 과연 그 과정도 효율적이었을까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무식하게,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이게. 그래서 명문대 입학을 한 학생들을 인터뷰할 때 노하우가 뭔가요? 라는 질문에 항상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냥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만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극명하게 갈리는 두 그룹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한 그룹은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스타일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무조건 극효율을 따지는 여행객이었고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거다라고 감히 판단할 순 없지만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효율을 따졌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어버린, 예약도 준비도 완벽했지만 그것 때문에 비생산적인 여행으로 마무리되었던, 만약 이런 적이 없으셨다면 제가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돈방석 같이 앉아볼래? 저의 여행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 적이 있어서 간단히만 말하면, 여행 첫날에 휴대폰이 부서졌고요. 그래서 중고폰을 사느라 예산의 반을 날렸는데 그것마저 사기를 당했고요. 그래서 예약한 숙소, 맛집, 액티비티 다 취소했고요. 이게 여행, 아니 인생입니다. 비효율, 비생산, 미완벽 투성이에요. 다들 구글맵 보고 길을 찾을 때 저 혼자 손지도 보면서 다니고, 아무도 안 다니는 밥집과 숙소를 가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이 비효율적인 여행이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무작위로 건넜던 골목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최고의 현지인 음식을 맛봤고, 우연히 들어갔던 숙소에서 소울메이트급의 여행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아요. 공짜 밥, 공짜 선물, 공짜 숙소까지. 결과만 봤을 땐 나름 효율적이었지만 그 과정은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비효율, 낭비, 최악 그 자체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힙합 아티스트 타블로의 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건 친구와의 달콤한 시간 낭비. 달콤한 시간 낭비.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막 이런 게 떠오르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새벽에 친구 집 앞 놀이터에 앉아서 고민 상담을 하고, 그 친구는 영화 건축학개론의 납득이처럼 되도 않는 조언을 한답시고 개소리를 들어놓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전 안 했지만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고, 그렇다고 그 조언이 딱히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야. 괜히 고민만 더 늘어나고. 근데 그때 그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요. 왜냐면 진짜 좋았거든요. 재밌었고 행복했거든요. 말 그대로 달콤한 시간 낭비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감성적으로 됐는데, 나 늙었나봐. 친구들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비효율이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비생산적인 것이 결국 생산적인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드라마를 보면 가끔 NG 장면들이 나오죠. 배우가 대사를 까먹고 갑자기 동네 아저씨가 끼어들어서 이거 촬영하는 거요? 나 나오는겨? 사투리 진짜 못한다 하면서 방해하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이 웃고 재밌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걸작들의 이면에는 이런 실수와
오점들이 넘쳐나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학원을 바꾸고 새로운 학습법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결국 무식하게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Please subscribe to my channel. Please subscribe to my. 요즘 유행하는 돈 버는 법, 운동, 유튜브 떡상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무언가가 다듬어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결코 깔끔하거나 반듯하지 않습니다. 올곧게 보이는 단정한 길과 예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도 그 시작과 중간 지점은 진짜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어요.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하고 왔던 길 다시 돌아가고 하다가 좌절하고 수없이 흔들리고 그래도 묵묵히 갑니다. 때로는 무식하게, 때로는 아무 진전 없이 천천히. 그렇다고 그 비효율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진부하지만 에디슨의 명언보다 이 말을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장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성공할 수 없는 만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것뿐이다. 분명 누군가는 그에게 무모하고 멍청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좀 더 머리를 쓰고 똑똑하게 일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배움을 얻고 가치 있는 결과를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공보다 실패를, 빠름보다 느림을, 똑똑함보다 어리석음을 택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두 슈드비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컴플렉스는 독일의 정신분석학자 카렌 호나이가 정립한 개념으로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야 직성이 풀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항상 일이 스무스하게 진행되어야만 하고 그 과정 자체가 생산적이어야 되며 실수와 실패, 손해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만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되겠지만 인생의 만족도와 행복감의 지표로 봤을 땐 이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없거든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도 처음에는 예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빨리 식어, 빨리 좀 식어라. 깜깜한 어둠 속은 희미했던 시야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법이고, 땔감은 작은 불빛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너무 급하게 잘하려고 모든 걸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효율을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버벅거림과 로딩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오래 걸려. 자기야, 밥이 왜 이렇게 안 나와? 가성비보다 가심비의 제품이 만족스러울 수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우연찮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은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많고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와이프를 따라 긴 시간을 달려 지방에 왔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고 그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근데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덕분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했고 그 지역만의 특별한 음식을 맛봤고 그날 밤 호텔에서 아주 뜨거운 밤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 설렜고 재밌었고 행복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비효율적이야? 아니 효율적이야. 수많은 비효율이 쌓인 끝에 효율이 만들어지고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일도 사실은 효율로 향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설사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끝나더라도 최소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이 달콤한 시간 낭비, 가성비보다 만족스러운 가심비, 비효율이 주는 극효율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항상 올곧고 정석적인 방식으로만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계획이나 행동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은 영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비효율적인 하루 되세요.
자기야, 그래서 우리 얼마 남았어? 안 남았는데. 진짜 비효율적이다. 뭐래?